네, 안녕하세요. 해풍TV입니다. 홍장원 차장님의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가 거의 모든 정치 뉴스들을 다 집어삼키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고 있어서 이 인터뷰를 한번 분석해보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약 29분여간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소회들을 털어놓으시기도 하셨고 향후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한 밀도 높은 인터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홍장원 차장님의 자율신경계 쪽이 안 좋으셔서 건강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인터뷰 중간중간에 농담까지 하시고 조금은 밝은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반가웠던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차분하게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추시면서 그 특유의 중점의 목소리로 현재 그 어떤 정치인들도 어떤 정치 유튜버들도 지적하고 있지 않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우려를 특유의 고급 정보 관료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내용적으로도 알이 굉장히 꽉 찬 성게알 같은 인터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전국에서 홍 차장님이 정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매체는 총 3곳이었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JTBC 저녁 뉴스, 그리고 채널A. 이 3곳을 기계적으로 좀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나눠보자면 중도진보, 박재홍의 한판 승부는 중도진보, JTBC는 보수, 그리고 보수와 극보수 어디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채널A 총 3차례였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왜 MBC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김종배 앵커도 인터뷰 초반에 이 질문을 했었고 차장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수십 차례의 인터뷰 요청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매체로 출연을 하지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표면적으로 홍 차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프로에 나가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고려치 않고 생각지 않았던 프로에 나가겠다라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을 텐데 30년간의 정보 관료로서의 결정을 저는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전국이 너무 예민하다고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 차장님한테 감히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자면 현재 MBC는 극우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좌BC, 좌빨방송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MBC이기에 최종적으로 출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 차장님 또한 이 부분을 모르지는 않으셨을 테고 MBC를 선택하신 부분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가장 대척점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출연 결정에 대한 답은 인터뷰 후반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조직인 국정원, 이 국정원에서 선거 개입 우려가 있고 국정원법 개정 검토 등을 위해서 자신이 판단한 향후 정보기관의 과제와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좋은 메시지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이지? 라고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달라도 그 과제들과 우려들을 제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여론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여론화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체가 어디일까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MBC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섭섭한데요? 예. 근데 안 들었던 거 정도가 아니라 아마 나오면 아마 채널을 돌리지 않았나.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자기 자신도 정보 관료로 지냈던 순간에 MBC를 실제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까지 하신 걸 보니 많은 고민이 엿보였던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홍 차장님의 우려 섞인 향후 조기 대선 전국에 대한 전망 부분이었습니다. 정보 관료는 총 5차례 단계로 정보를 분석합니다.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를 통해서 여러 흩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하고 행동하는 전문가들인데 이 일을 30년간 하셨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전망이기에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완결성을 어떤 식으로 갖추냐. 홍 차장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인터뷰 중간에서 시작한 조태영 원장의 CCTV 제공의 불법성을 시작으로 해서 빨갱이를 때려잡아도 AI 시대에 맞는 세련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략과 행동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쌍팔년도식의 군대식 문화로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정보기관의 본질성에 맞춰서 스마트하고 국익 최우선을 가치로 기준으로 그 기준을 변화를 해야 된다. 현재 국정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서 논리적 브릿지를 설정을 하셨고 이런 논리적 구조에서 다다르는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우려가 결국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게 되면서 결국 실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듣기로는 지금 조 원장이 내란죄, 또 국회 조다특위로부터 위증 혐의, 또 방금 말씀드린 CCTV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 있고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향후에 60일 후 선고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보 분석 판단에서 제2차 계엄을 예상했던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계엄 3일차였나요? 4일차였나요? 김용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목되었던 인사가 차기 국방장관의 인사가 김용현의 지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결국 2차 계엄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던 판단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논리적인 빌드업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수긍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우려 섞인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러 레거시 미디어들에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우려 등의 썸네일로서 여러 영상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홍장원 차장님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여전히 상당하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공이면 내공, 전략이면 전략. 괜히 엘리트 정보 관료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홍 차장님이 사이다처럼 지적했던 두 가지 장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심만 봐라. 예?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면을 비꼬는 장면이었는데 들으면서도 통쾌하고 되치기 한판의 대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두 차례나 언급을 하셨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 걸 보니 참으로 마음이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리자면 2월 17일자 기사이고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장원 메모, 작성 시간, 장소 모두 거짓, 진위 밝혀야. 이 부분과 관련되어 45년지기 홍창성 친구인 홍창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철학만 없는 줄 알았더니 여깃 영혼도 이미 오래전에 팔아먹은 것 같다. 이래서 우리는 조중동과 한경호를 두루 읽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장면들 중에서 조금 뭉클했던 장면들은 그 강아지하고 산책했던 장면들이었는데, 말씀이었는데, 강아지와 얘기도 했었다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유기견이었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그 무섭다던 블랙 요원들의 생활을 30년이나 하신 분인데, 참 마음도 따뜻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랜만에 얼굴 볼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가웠던 인터뷰였고 30년간의 정보 관료로서의 수준 높은 분석과 향후 조기 대선에서 국정원의 정치계 우려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해풍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